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원대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시면 제가 만들어놨던 이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채널의 하단 부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 보이는 RSI 지표도 과매도 영역까지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 전체가 오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5,900만 원이 뚫리고 오늘 오전장에서는 5,700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올라온 모습인데, 이렇게 시장에 하방 압력을 준 이슈가 금일 새벽에 있었고, 또 리플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악재가 어제 저녁에 나오면서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전체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면, 금일 새벽에 미 연준에서 올해 첫 FOMC 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나왔는데,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서 어제 새벽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 연준 위원들 전체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먼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3월에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봤고,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파월 의장이 3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신뢰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추세가 반전됐죠. 그러면서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모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이제 시장은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리플의 공동 설립자인 크리스 라센의 개인 월렛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2억 개가 넘는 XRP가 도난당한 거고, 이 도난당했을 당시의 가격으로 무려 1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리플이 순간 급락했던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리플의 공식 계정에는 문제가 없고 해킹당하지 않았고, 개인 계정만 해킹당한 거라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은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일단 이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조금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왔다라면 코인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이 미 증시가 더 크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상됐던 시나리오가, 안 그래도 최근 미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S&P 500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만약에 증시가 또 한 번 급 반등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여기는 과열되는 양상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최근 나오고 있던 버블 형성의 조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였고, 이렇게 되면 시장은 이 버블이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또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자금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디커플링화 되는 최근 흐름처럼 코인 시장에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조금 더 하락세가 이어진 뒤에 반등은 당연히 나오겠죠. 하락만 하는 차트도 절대 없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나올 텐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엔 단순히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채널의 상단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고, 돌파했다가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돌파 이후에는 이 상단의 지지를 받고 이 돌파한 방향으로 더 나가줘야 되는 흐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선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면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줘야겠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홀더분들, 리플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가 아는 사실은 바로 리플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이 소송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당장 이번 달 그리고 4월 달까지 꽤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최근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2월과 4월에는 어떤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말씀드릴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의 정보들도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어제와 같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경제지표 발표들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부분에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 전략까지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리플의 소송 얘기를 해볼 건데 가장 최근 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XRP 판매 자료에 대한 제출하냐 마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SEC에서는 리플의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 부분이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냐 마냐 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플레인티프,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 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